안녕하십니까. 신경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유명하고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유명해졌지만 멋지지는 않은 무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자, 북한판 MQ-9 리퍼입니다. 과연 성능은 어떨까요? 북한의 샛별 구형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 알아보겠는데요. 이걸 지금 새별이라고 적어 놨지만 북한 이 아나운서들이 샛별이라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새별 구형 또는 샛별 구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칭 전승절 7월 27일 이 6.25 정전일이죠. 이 행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된 북한판 MQ-9 새별 구형인데요. 야, 이걸 정말 이 무기 전시회 할 때 있었는데 이걸 진짜 싣고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큰 걸 실제로 싣고 나올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정말 싣고 나왔습니다. 트럭에다 얹었는데 자, 이 왜 이름이 새별일까? 야, 내래 별명이 새별 아니겠어? 라는 거죠. 김정은이가 처음 등장할 때 샛별 장군 이랬죠. 그래서 새별, 김정은이 이름을 따서 새별, 샛별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뒤에 이 구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왜 구냐? 이것도 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여러 가지 미사일들, 야, 이거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니야? 모급 아니야? 이런 비아냥이 있었죠? 의혹이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예 이 비행하는 영상, 비행하면서 무장 발사하는 영상까지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뻥 아니야? 진짜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처럼 생긴 이런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영상까지 공개를 했으니까 이건 정말 찐이구나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진짜 실전 배치되는 건가? 그러면 실전 배치되면 이거 성능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죠. 왜? 우리 저기 북한이니까 당연히 적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도 형상도 미국의 MQ-9 리퍼와 판박이인 샛별 구형입니다. 재원도 MQ-9과 비슷할까? 자, 얘들이요, 이 MQ-9 리퍼를 그대로 뺏기다 보니까 이름도 MQ-9, 자기네들도 샛별 9, 샛별 구형이죠. 그리고 또 이거 말고 MQ-4 글로벌 호크 뺏긴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또 샛별 4형이라고 했어요. 글로벌 호크 뺏긴 건. 그래서 야, 우리 니들 말이야, 요거는 글로벌 호크로 좀 봐줘, 이건 리퍼로 좀 봐줘 하면서 4, 9 그대로 숫자를 갖다 붙인 겁니다. 1, 2, 3 없어요. 샛별 1, 2, 3 없고 샛별 5, 6, 7, 8 없어요. 그냥 단지 글로벌 호크 뺏겼으니까 샛별 4, 여기는 리퍼 뺏겼으니까 샛별 9예요. 이렇게 이름도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성능, 형상은 어떨까? 형상도 똑같습니다. 완전히 판박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센서, 위성 통신 장비가 들어있는 이 둥그런 헤드 똑같죠? 그리고 헤드 아래에 탐지 장비 있죠? 광학 탐지 장비 앞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레이더 있죠? 통신 안테나 있죠? 통신 안테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동체 윗부분에 통신 안테나 2개 있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날개 아랫부분, 수직 미 아랫부분 똑같습니다. 그리고 프로펠러 3개 똑같습니다. 에어 인테이크 똑같아요. 완전히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외형이 똑같아요. 그리고 크기도 똑같습니다. 리퍼 길이가 20m인데 이것도 날개 길이 20m, 그리고 길이는 11m, 높이는 3.8m, 그리고 중량은 2톤 정도로 판단이 되고 최대 이륙 중량 4.7톤 정도로 판단이 돼요. 왜? 리퍼니까. 엔진은 900마력급으로 판단이 돼요. 왜? 리퍼 덩치니까. 최대 속도는 리퍼처럼 400에서 480km 시속, 리퍼하고 똑같이 만들었다면 리퍼는 그러면서 이제 순항 속도는 200대 후반에서 300대 초반 이 정도 순항 속도를 하고 최대 480km예요. 작전 고도는 15,000m. 그리고 이 하드포인트, 즉 무장 장착대는 날개 하나당 3개씩 해서 총 6개. 리퍼도 지금 4개를 달아놨지만 이 사진 보면 최대 6개를 하드포인트를 달 수 있어요. 그래서 리퍼하고 똑같은 외형의 똑같은 무장 능력을 보여줬고, 리퍼와 똑같은, 리퍼 지금 헬파이어 쏘고 있죠? 자기들도 헬파이어 같은 거 쏘는 거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물건이 나왔을까?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설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본은 어디서 났을까?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여러 대의 리퍼를 격추시켜서 이렇게 자랑질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또 북한하고 굉장히 우방국 아니겠습니까? 그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이 이런 식으로 리퍼를 격추한 적이 있어요. 2017년 10월 1일 날 미국 중부사령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후티가 예멘 수도 사나 인근에서 SA-6 지대공 미사일로 MQ-9 리퍼 무인 공격기를 격추했으며 해당 잔해를 수거했다. 수거해서 이란 줬겠죠. 그 이란의 기술, 자료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것이다 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에서부터 많은 무기체계를 이란과 상호 교류를 해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료가 북한으로 넘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 리퍼의 형상 그리고 재질 뭐 이런 것들 그대로 흉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무장은 또 어떻게 하냐? 무장은 이란이 이렇게 이란판 헬파이어 미사일이라고 하는 카엠 114 대전차 미사일을 지금 이렇게 이란의 공격 헬기에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카엠 114 이건 또 뭐냐? 카엠 114 헬파이어의 재식명이 AGM 114예요. 그러니까 우리 헬파이어 뺏겼어 해가지고 자기들은 헬파이어의 AGM 114 대신 카엠 114로 붙인 이 대전차 미사일 가지고 있는데 요거 똑같은 게 지금 북한판 리퍼라고 할 수 있는 이 샛별 9에 달려 있죠. 그리고 이란의 F5 전투기 있죠. 그 F5 전투기에 달려 있는 이란의 그 SDB, 이란판 SDB, 요거 똑같은 거 여기 또 달려 있죠. 그래서 이란으로부터 SDB, 헬파이어, 짝퉁 이 자료들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쉽게 유추할 수 있죠. 즉, 이 무기들은 이란을 통해서 자료가 대부분 넘어왔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의혹이 있습니다. 후티 반군 그리고 탈레반에게까지 저렇게 격추되는 이 리퍼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속도가 느리고 덩치가 큰 무인기는 제공권을 잃은 상태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어요. 이거 뭐 날아다니다가 우리 한국의 FA-50한테라도 걸리면 바로 가는 거죠. 또는 이 미군의 A-10 공격기라도 걸리면 바로 가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걸 만들까? 제공권 잃을 자신이 있다 이겁니다. 왜냐? 자기네들은 북한은 대구경 조정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 이런 거 잔뜩 만들어서 이 공격 시작하기 전에 한국의 공군의 각 이 공군 기지들 활주로를 그냥 막 대규모로 타격해서 활주로 이륙을 못하도록 만들어 버릴 거니까 어차피 의미 없어. 한국 공군 아무리 많아도 의미 없어. 그리고 이 대구경 조정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 사거리가 400km, 600km 이 정도까지 되니까 한국의 모든 공군기지 다 때릴 수 있어. 그리고 방사포니까 까짓 거 뭐 잔뜩 쏠 수 있어. 그러니까 활주로는 의미 없어. 그래서 공군 기지부터 방사포로 죽탕 쳐버리고 시작해야지 라고 하니까 제공권 안 잃는다 라는 자신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공군 또 한국군은 이 활주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해야지 뭐 활주로 뭐 괜찮겠지 라고 하면 우리는 전쟁 못해요. 그냥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활주로 주변에 아이언돔 뭐 이런 것들 잔뜩 깔아놔야 우리는 이 북한판 리퍼 이런 것들의 공격 안 받는 겁니다. 전쟁 이기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 한국 공군의 전투기가 제대로 작전만 되면 아무것도 아닌 놈들인데 북한은 한국 공군을 작전을 못하게 만들어 버릴 거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아무것가 되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 육군은 야전 방공 체계로 이런 것들 막아내야 돼요. 왜? 얘들은 대전차 미사일 가지고 우리 육군 전차를 사냥하러 다닐 거기 때문에 우리 육군 전차는 이 북한판 리퍼인 샛별 라인으로부터 우리 군은 전차, 장갑차, 기계화 부대를 지키는 야전 방공 체계가 확립돼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한국군의 야전 방공 체계는 지금 이런 20세기 중반도 안 되는 이런 정도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천호, 뭐 차세대 차주대공포 천호라고 하지만 정말 제 눈에는 정말 쓰레기처럼 보입니다. 뭐 이 천호를 만든 사람, 천호를 기획한 사람은 야, 신인규 정말 말 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자신있게 이거는 21세기에 나와서는 안 되는 쓰레기죠, 이런 건. 그래서 야, 사거리를 느려도 시원할 않을 판에 레이더도 빼고 기관포만 넣었어. 야, 그 담당자 동무 표창하라고 데리고 와서 혁명 열사령에 실어줘 라고 할 정도로 북한에 대단히 기여한 사람이 아닌가. 이 천호를 기획하고 관철시키고 한 사람은. 그래서 한국군은 지금 이 자주발칸 그거 다 없애고 이 천호로 240대 260대 정도 만들어서 기계화부대 쫙 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드론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드론 전쟁 시대가 됐는데 그 드론 작죠. 그 드론을 탐지하려면 센서가 더욱더 정밀해져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것보다. 즉 레이더가 아주 정밀한 레이더가 장착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야전방공은 아예 레이더를 제거해버렸어요. 야, 왜? 레이더 돈 들잖아. 제거해. 그래서 그냥 군데군데 국지방공 레이더 만들어. 우리 이번에 드론, 북한 드론 들어왔을 때, 뚫렸을 때 그 문제점 다 제기됐지 않습니까? 국지방공 레이더 만들어. 그래서 국지방공 레이더가 딱 보고 있다가 야, 니들 섹터로 간다! 라고 알려주면 이 천호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야, 이쪽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이제 목측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저기 오네. 쏘! 해서 쏘는데 이 1530mm 기관포의 사거리는 3km. 그런데 보시다시피 헬파이어는 최소 10km 아닙니까? 적의 샛별 라인은 사거리가 10km짜리 헬파이어를 쏘는데 우리 천호는 3km, 그것도 눈으로 보고 레이더는 없고 이게 상대가 됩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한심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천호에 장착되어 있는 30mm 기관포, 에머슨 기관포로 가는데 이거는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만 써요. 뭐 미국에서 쓰고 있는 30mm 기관포 많죠. 지금 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나토제 보병 전투장갑차에 쓰는 이 30mm 기관포들 많죠.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 AS-21 레드백 장갑차 지금 호주에 수출하죠. 그게 30mm 기관포 달리죠. 그게 들어간 거하고 다 달라요. 쓰지를 못해요. 나토의 30mm 기관 포탄하고 우리 한국군의 30mm 기관 포탄은 호환이 안 돼요. 왜? 우리 이 에머슨 기관포의 이 30mm 포탄은 길이가 170mm. 그런데 나토탄은 173mm예요. 우리가 3mm 짧아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쓰는 걸 우리는 씁니다. 왜? 재고탄이 많으니까. 참수리 고속정, 포항급 초계함 이런 데서 전부 30mm 기관포를 주력으로 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30mm 재고탄이 있어요. 그걸 써야지 하면서 천호에다가 나토 그 어느 나라도 쓰지 않는 30mm 이 구형 기관포를 집어넣어서 우리만 쓰는 겁니다. 기가 차죠. 이 재고포탄에 집착해서 우리 지금 이런 바보 같은 짓 하는 겁니다. 그 재고포탄에 집착해서 하는 게 우리 K-21 또 보병 전투 장갑차예요. 우리 과거 해군 고속정에 많이 썼던 40mm 기관포. 그것도 갖다 쓰기 위해서 40mm 포 쓰는 거 아닙니까? 연사 속도 느린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퇴행하는 야전 방공체계 때문에 우리는 저 북한의 샛별 라인이 작전하면은 감당이 안 돼요. 감당할 능력이 안 되고 자산이 없어요. 야전 방공체계. 왜? 지금 뭐 이제 활주로는 다 때려 부쉈고 우리 전투기는 작전 못하는 상황임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하는 이 북한과 퇴행하는 남한을 보여주는 샛별 구형입니다. 한국 우리 야전 방공 이 전략 계획 바꿔야 됩니다. 천호 저런 거 있어서는 안 되고 천호 지금 당장 중단하고 이제는 이 비호복합처럼 하이브리드 야전 방공 시스템 그리고 비호복합보다 더욱더 강화되고 정밀화된 이런 센서 레이더를 장착해주는 야전 방공 체계로 가야지. 안 그러면 지금 러시아처럼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뭐 전쟁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고위층에 앉아서 야 그리고 뭐 우리 선배 저기 어디 가 있는데 그 선배 이번에 뭐 좀 실적 좀 올려줘야 된다는데 야 이것도 괜찮잖아. 왜? 명분 나오잖아. 우리 지금 탄약 많은 거 에머슨 기관포 30mm 기관포 다 많은 거 그거 좀 쓰고 뭐 이렇게 조합하면 된다는 거 명분 나오잖아. 이거 해줘 라고 하는 이런 거 없애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 샛별 구형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리파하고 똑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